이제는 500만 원이 아니라 460만 원만 인출해도 감시당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가 아니라 일주일 누적 금액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전문가 이수진입니다. 5월부터 확 달라진 현금 인출 감시 기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하루에 180만 원씩 나눠서 인출했는데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무조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모르면 세금으로 수백만 원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이 모든 현금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돈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거에는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만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그 기준이 500만 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한 번에 인출한 금액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합계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100만 원, 수요일에 200만 원, 금요일에 250만 원을 인출했다면 총 550만 원이 되어 즉시 감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놀랍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된 거죠. 누구나 자신의 돈을 찾을 권리가 있지만 방법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5월부터는 5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은행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아마 모르고 큰 금액을 인출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으실 뻔했을 겁니다. 저도 세무서에서 일할 때 이런 규정 때문에 억울하게 조사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현금 인출 빈도까지 감시한다는 점입니다. 한 달에 3번 이상 100만 원 넘게 인출하면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여러분의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뉴스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고 계시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평생 모은 돈인데 단지 인출 방법을 몰라서 고생하시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현금 거래를 감시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탈세와 불법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 돈의 모든 흐름을 파악하려 하는 거죠. 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까지 의심받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혹시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아주 쉬운 해결책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때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금액과 빈도만 주의하시면 문제없이 편안하게 현금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현금 인출 금액과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인출 패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는 바로 일주일에 46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주일 누적 인출액이 460만 원을 넘으면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450만 원이면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죠. 한성수 할아버지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세청은 단순히 인출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소 금융 습관과 다른 패턴이 나타나면 집중적으로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인출하시던 분이 갑자기 300만 원을 한 번에 인출하시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매주 같은 금액을 인출하는 반복적인 패턴도 세무서의 눈길을 끌기 쉽습니다. 제가 세무서에서 근무할 때 내부적으로 적발하던 패턴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큰 금액을 인출하는 대신 며칠에 걸쳐 소액으로 나누어 인출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번에 모두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 100만 원, 수요일에 100만 원, 금요일에 100만 원 하는 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인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방식은 마치 여러 번 나눠서 은행을 방문하는 것처럼 보여서 감시 시스템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여러 은행 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분산하여 인출하는 행동도 주목하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어은행에서 200만 원, B은행에서 200만 원, C은행에서 2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총 600만 원을 현금화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모든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단순히 은행을 옮겨가며 인출한다고 해서 감시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분산 인출 행위가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계좌를 통해 우회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패턴 역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계좌에서는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자녀의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자녀가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본인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가족 간의 자금 흐름도 국세청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증여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패턴들은 실제로 세무서 직원들이 의심하는 대표적인 행동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꼭 피해야 할 행동들이죠. 어르신들이 평생 모아온 재산인데 단지 인출 방법을 몰라서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린 정보가 조금 놀랍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현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인출할 때 180만 원 이하로 소액 인출하는 습관을 들이고 일주일에 총 4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인출하는 금액과 빈도를 평소와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큰 금액의 현금이 필요하다면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비, 자녀의 결혼식 비용 등 명확한 용도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꼭 보관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됩니다. 우리 함께 잠시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용도로 현금이 필요하신가요? 대부분의 경우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안전한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현금 인출로 인한 세무 위험을 완전히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즉 현금 대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건 알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현금에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끼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설명을 놓치시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몇 가지 대안을 소개해 드릴까요? 첫 번째는 체크카드 활용법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7세 최은영 할머니는 손녀에게 매달 용돈을 주기 위해 항상 현금을 인출하시다가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의 조언으로 체크카드 자동 이체를 설정하신 후로는 세금 걱정 없이 매달 안전하게 용돈을 보내고 계시죠. 자동 이체는 세무서에서 정상적인 소득 지출로 인정받기 쉽고 기록도 남아 나중에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손주에게 30만 원씩 자동 이체로 보내면 이는 금융 기록에 명확하게 남아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투명한 지출로 인정받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물카드 활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나 손주에게 현금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선물카드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선물 카드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면서도 세무조사 위험이 없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 상품권이나 신세계 상품권처럼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물 카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현금 대신 선물 카드를 전달하면 받는 사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주는 사람도 자금 출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좌이체 활용법입니다. 계좌이체를 하실 때는 송금 메모란에 용도를 명확히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손주 김민서 대학 등록금, 아들 이준호 전세 보증금 지원, 딸 박지민 병원비 지원 등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사유가 불분명한 이체보다는 명확한 용도를 기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는 단순히 송금 내역을 남기는 것을 넘어 해당 자금의 정당한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혹시 모를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가족 통장 개설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 통장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국세청에서도 인정하는 합법적인 자산 관리 방법입니다. 가족 간의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 목적으로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죠.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명의로 생활비 통장을 만들고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두면 서로의 생활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면서도 현금 인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두면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했을 때도 걱정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디지털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도 조금씩 적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필요한 디지털 기기나 카드가 있으시다면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보시거나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세요. 많은 은행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무서에서 일할 때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께서 매달 손주에게 현금으로 용돈을 주시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셨는데 증빙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입니다. 그 어르신은 지금 안전하게 손주에게 용돈도 주시고 세금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함께 안전하게 자산을 지켜봅시다. 이제 합법적으로 현금을 활용하는 똑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때로는 현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첫째, 현금 인출 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때 직원에게 용도를 명확하게 말하고 인출 전표에 메모란에도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어머니 병원비, 손주 결혼식 축의금, 일상생활비 등 정확한 용도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는 80세 장동건 할아버지의 사례를 볼까요? 장동건 할아버지는 손자 결혼식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인출하셨다가 세무조사를 받으셨지만 결혼식 청첩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문제없이 해결하셨습니다. 이처럼 큰 금액을 인출할 때는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세무서에서도 정당한 목적의 현금 사용에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둘째, 소액 분산 인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찾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자주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출 주기가 너무 규칙적이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에 맞게 불규칙적으로 인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에 50만 원씩 인출하는 것보다 필요한 시점에 맞춰 유동적으로 인출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병원비가 필요해서 30만 원, 다음 주에는 시장 볼 일이 있어서 20만 원 하는 식으로 실제 지출 계획에 맞춰 인출하는 것이죠. 셋째, 현금 영수증 활용법입니다. 현금을 사용할 때는 가능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현금 영수증이 세금을 더 내게 한다고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현금 영수증은 합법적인 자금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 오히려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또한 연말 정산 시 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일석이조이죠. 저도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항상 현금 영수증을 챙기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여러분도 평소 현금 사용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넷째,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액 현금 인출은 국세청 시스템에 즉시 감지됩니다. 만약 큰 금액이 필요할 것 같다면 최소 한 개월 전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목돈을 주어야 한다면 몇 달에 걸쳐 나누어 송금하거나 미리 가족 통장을 개설하여 자금을 모아두는 식이죠. 여러분의 재정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통장 쪼개기입니다. 하나의 계좌에 모든 돈을 모아두지 말고 목적별로 통장을 나누어 관리하세요. 생활비 통장, 의료비 통장, 비상금 통장 등으로 나누면 필요할 때 해당 용도의 통장에서 인출해도 세무서에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투명한 자산 관리를 돕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 생활비 통장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을 넣어두고 병원 진료비 통장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돈을 따로 모아두는 겁니다. 이렇게 통장을 나누어 관리하면 각 자금의 용도가 명확해져서 세무서의 오해를 살 일이 줄어들고 여러분 스스로도 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훨씬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이런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함께 현금 관리 습관을 조금씩 개선해 볼까요? 이제 오늘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께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평생 모아오신 재산이 불필요한 세금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매주 월요일마다 생활비 30만 원을 인출하는 규칙적인 패턴보다는 때로는 화요일에, 때로는 목요일에 불규칙하게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은 세무서의 컴퓨터 시스템이 쉽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사는 80세 김정숙 할머니는 매주 월요일마다 똑같은 금액을 인출하시다가 세무서 조사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패턴을 바꾸신 후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하시죠. 여러분의 금융 생활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한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함께 가족 통장을 만들거나 자동 이체를 설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새로운 방법이 낯설었지만 지금은 훨씬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죠. 큰 금액의 현금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결혼식 축의금이나 수술비 같은 큰 지출이 예상될 때는 최소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 등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액 인출은 세무서 시스템에 즉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증빙 서류를 꼭 보관하는 것입니다.
청첩장, 병원 진단서, 계약서 등 현금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최근 5년 내 거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이죠. 일상적인 소액 지출에는 현금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트, 병원, 식당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는 카드 사용이 오히려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이제 은행에 갈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정보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 지식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겁니다. 제가 세무서에서 근무할 때 보니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하며 모은 재산 소중하게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금 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과 미래를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현금 인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금융 거래가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세무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전문가의 조언을 꾸준히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 사는 81세 박성호 할아버지는 작년부터 세무 정보를 꾸준히 알아보시면서 올해 발생할 수 있었던 세금 문제를 미리 예방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세금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실까요? 정보는 곧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죠. 미래에 대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디지털 금융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현금보다 계좌이체나 카드 사용이 점점 더 안전하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모바일 뱅킹 앱을 사용하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하실 수 있죠. 어려우시더라도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많은 은행들이 어르신 전용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금융 자산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돈을 하나의 통장에 넣어두지 말고 예금, 적금, 주택 청약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면 세무 위험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자산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현금 사용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현금 필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단위로 큰 지출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녀의 결혼식, 본인의 수술, 해외여행 등 큰 지출이 예상되는 시기를 미리 파악해두면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생깁니다. 계획적인 금융 생활이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더 이상 세금 문제로 노후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께 불안감 없는 편안한 금융 생활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부모님께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렸더니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국세청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상 금융 패턴을 더욱 정밀하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규칙을 지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면 어떤 변화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확신을 나누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세무와 금융 분야에서 근무하며 정말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듣지 않으시면 앞으로 세금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무서 일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6세 강지훈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자녀에게 현금으로 상속하려다가 세금을 2배나 더 내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았더라면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모은 소중한 자산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국세청의 감시 시스템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지만 우리도 더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규정을 정확히 알고 대비한다면 불안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현금을 다루는 방식에 조금만 변화를 준다면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재무 상담을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의 중요성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한 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사람들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과도 꼭 공유해 보세요. 소중한 지인들도 함께 현명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건 어떨까요? 자녀나 손주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모두가 금융 지식을 공유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함께 노력한다면 더 이상 세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그리고 현명한 자산 관리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